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은입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목소리가 마블이 오면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오늘 그러지 못해서 참 심히 유감됐네. 원래 이렇게 저희가 마블 영화를 다루는 에피소드에서는 특히나 저희의 어떤 원년 멤버 교역씨 마블러스 쿠죠. MCU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 그 남자가 항상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었는데요. 오늘은 부득이하게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녹음 직전에 불참 의사를 아쉽게도 밝히셨다는 거. 그래서 좀 많은 선배님들께서 혹시라도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계셨던 측면이 있으시다면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지만, 오늘 또 한 명의 마블 교수님을 또 모셨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해서 우리 이렇게 썬더볼츠 방송으로 돌아온 영화학개론 되겠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게스트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블의 교수님이죠. 우리 미니빈 재빈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재빈이라고 합니다. 정말 교영님이 안 오신 거 정말 그 빈자리가 큽니다. 사실 제가 있잖아요. 저로 만족해 주세요. 아니 만족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제가 어쨌든 썬더볼츠 관련해서 그냥 먼저 깔게요. 저는 불호입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제가 대단히 유감이다. 근데 그 유감인 방식이 과거 브레이브 뭐였죠? 브레이브 벌써 제목도 기억 못해. 그러니까 기억 못할 수밖에 없지. 캡틴 아메리카 4편 브레이브 뉴 월드. 네, 참 올더스 헉슬리의 그 책을 기억한다면 기억했을 텐데 이게 이제 멋진 신세계 캡틴 아메리카 4편이라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 기억에서 이제 지우는 거지. 아주 불쾌한 기억이라. 근데 불과 몇 달 전, 2달 전인데. 그렇죠. 근데 그 후짐과는 달라요. 이 후짐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교영님의 의견을 좀 듣고도 싶었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간에 융단 폭격을 날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른 의견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나중에라도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시죠. 어차피 뭐 또 판타스틱 4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본인이 뵙겠습니다. 오늘 회초리 담당이기 때문에 네네. 당근을 줄 또 사육사가 한 명 필요했는데 네네. 교역씨가 오늘 그 역할을 해주실 거라 기대했으나 부재하셔서 좀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워낙 교영님과 재빈님이 최근에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에피소드에서 맹활약을 또 해주셨었기 때문에 더더욱 재빈님도 교영님을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원작을 알고 계신 분의 의견이 아무래도 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저도 좋아해요. 좋아할 수 있잖아요. 안 읽어봤잖아요. 읽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정발된 건 몇 개 읽었습니다. 썬더볼츠요? 아니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 접은 지가 꽤 됐어요. 그죠. 안 좋아하시니까 아무래도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유리하는 건 그겁니다. 원작충들은 썬더볼츠 이번 영화 싫어한다. 요 편견을 좀 없었으면 좋겠다. 들으시는 분들이 일단 저는 싫어하지만 왠지 그 편견이 강화될 것 같은 네네. 느낌이 들지만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선뜻 까셨으니까 네네. 저도 오늘 좀 패를 먼저 까는 느낌으로 가자면 말씀하시죠. 저는 썬더볼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글들의 어떤 아니 왜 계속 입장이 아닌가. 머글이래. 나도 저 마블 좋아합니다. 저 마블 매니아예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 이번 영화. 나 진짜 영화 보면서 진짜 일단은 그 정도만 얘기하죠. 아니 러브 앤 썬더 같은 작품도 있는데 지금 썬더볼츠를 아니 러브 앤 썬더는 그냥 후진 작품인데 이 작품은 방향성 자체가 정말 괘씸하게 이를 데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저희 영화 리뷰에 대해서는 예고편 날리도록 하고요. 벌써부터 후끈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근황을 또 들어야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재빈 씨? 아니 뭐 큰 일은 없었고요. 네. 큰 일은 없었고 사실 죽을 뻔했습니다 한번. 근데 큰 일이 없었다고요? 네, 뭐 그냥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당할 뻔했어요. 그냥 신호등을 보고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 보행자에는 파란불이 들어왔길래 건너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행자 입장이셨던 거죠? 네. 버스 정류장에서. 네. 그리고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네. 언제나 보행자죠. 근데 이 공항 버스들이 공항 가는 버스 모양이야. 맞아요. 비행기 시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것 때문인지 하여간 빨간불인데
순 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무리 바빠도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진짜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돼질 뻔했다. 뭐 재빈 씨 앞에서 끼 멈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빵 하다가 가요 그냥. 와. 난 그래서 이게 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그래도 신칸센 대폭발을 할 거지 않습니까? 네. 난 그래서 혹시 스피드의 어떤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키아누 리브스 나왔던 폭탄이 장치들에서 멈출 수가 없나 싶을 정도로 야 이거는 뭐 근데 폭탄에 설치돼서 터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빨리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조심하셔라. 여러분들 그냥 신호등 보지 마시고요. 차를 보세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이게 물론 이제 100% 이제 운전자분들이 그 경우에는 잘못하신 거지만 네네. 그래도 어쨌든 목숨은 하나뿐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행자 그렇죠. 입장에서 조심 또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네. 뭐 칼치기라던가 이렇게 급하게 막 달리는 차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예전에는 좀 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화장실이 급한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가스라이팅 하고 있었는데 재빈 씨의 아이디어 굉장히 좋네요. 지금 시한폭탄이 달려있는 상황인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 우리 세상 조금 더 푸르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부산은 폭탄의 도시인가요? 왜 지역 비하하시죠? 아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다들 보니까. 그냥 제 농담입니다. 부산 청중 여러분, 네. 저는 그냥 이제 한간에 떠도는 그런 어떤 부산에 대한 불미스러운 어떤 이제 한편의 한측의 주장, 그거를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야기 나온 않고요. 김에 네네. 이런 말씀을 좀 얹어도 될까 싶은데요. 어떤 말씀이시죠? 제가 실명 또는 저희 방송에 출연해주시는 예명까지는 네. 공개를 못하겠으나 네네. 저희 방송에 나와주셨던 게스트분들 중에 네. 부산 출신의 네. 또 여성 게스트가 계신데 네네. 그분에게 듣기로는 네. 본인께서도 네. 그 운전면허를 배울 때 운전을 배울 때 네. 그분의 아버지께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깜빡이를 반대로 넣으라고 배웠다. 그러니까 왼쪽 차선으로 넘어가고 싶으면 오른쪽 깜빡이를 켜서 왼쪽 차선에 달리고 있는 사람을 방심케 한 다음에 쑥 들어가는 것이 제가 괜한 얘기를 했나요? 난 이런 지역 특색이 참 재밌더라. 진짜 이런 어떤 그렇잖아요. 이제 할리우드 영화도 보면은 스콜세지 영화를 보는 것과 마이클만 영화를 볼 때 마이클만은 LA의 어떤 풍경을 다루는 보통 편이고, 그렇죠. 스콜세지는 이제 뉴욕을 다루는 동부와 서부의 또 대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특색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보일 때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촬영을 하게 되면 서울의 특색을 좀 담으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부산은 참 특이하네요. 진짜 어떤 도시에서도 그런 어떤 운전의 경험을 이제 아버지가 딸에게 전수해주는 도시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근사하지 않나. 진짜 영화적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절대 이름 공개하면 안 되겠다. 근데 포장을 좀 해보자면 네네. 그 게스트분 운전 네. 굉장히 잘하십니다. 제가 그분이 운전하시는 차도 타봤는데요. 굉장히 안전운전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요? 토대가 와일드 라이프라면 네. 네네 그렇지 않겠나 하는. 와일드 라이프인데 왜 안전운전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뭐라고 하죠?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죠. 같이 지금 보니까 재빈 씨도 네. 패키징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부산 누가 언급했죠? 부산을 왜 언제 누가? 너무 이렇게 밝혀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인권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 시민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농담 섞어서 저희가 얘기하긴 했지만 네네. 진짜 저도 경기도에 한때 살아본 사람으로서 네. 한마디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항버스뿐만 아니라 네. 수도권의 경기도 버스들이 특히 그 빨간 버스 노선 아시죠? 네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거 타려면요 거의 매드맥스처럼 네. 버스 정류장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저기요 멈춰주세요. 이렇게 갈고리라도 쏠 것처럼 해야 버스가 또 멈춰서 태워주고 맞아. 또 타지 않더라도 너무 위험천만하게 고개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살인적인 배차 간격 또 워낙 이제 인력 감축이 심해서 그러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은 최우선이니까 언제나 좀 안전 운행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사실 제가 이제 일산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로 나오는 사람인데 또 당당하게 한때 경기도민으로서 그렇죠.
일산 그 빨간 버스, 네. 빨간 버스의 그 흉포함을 제가 잘 알죠. 정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본 가서 느꼈던 거지만 일본 가면은 멈추고 바로 안 태우잖아요. 맞아요. 이제 하차자들 하차시키고 그 다음에 승차자들이 승차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먼저 빼고 채우죠. 그 질서, 그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차분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정말 안전함을 챙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막 할머니분들, 어르신분들이 좀 늦게 타고 늦게 내리시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좀 속도가 느리실 수밖에 없죠. 기사님이 할머니 빨리 못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갈구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얄미운 옆나라긴 하지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그렇죠. 배울 건 배워야 되고 그 비슷하게 좀 하나 얹어도 될까요? 저도 많구나 이거. 아니 이거는 근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특인 것 같아. 네네. 뭐 경기도 특히 경기도에 천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안산 생활을 한때 좀 오래 했는데요. 거기 이제 버스 만차가 될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여리저리 치이면서 이제 뭐 콩나물 시루가 된 버스 안에서 이렇게 막 달려 나갑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버튼을 눌러요. 이번 역에서 내려야겠다.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야겠다. 하지만 하차문을 안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때 소심했던 시절에는 이거를 큰 소리로 못 하겠는 거야. 맞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밀집해서 있는데 저기 아저씨 저 내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좀 이목이 집중되고 너무 그렇죠, 좀 제가 좀 그게 소심했던 안 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두 정거장 이상을 더 갔던 때가 있었어요. 맞아. 아니 근데 공감해요. 그 어렸을 때는 맞아요. 꼭 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갈구는 아저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버스 기사분들이 진짜 심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한 번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건 아닌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통 자기 얘기 아니라고 하면 자기 얘기던데. 저는 그렇게 성질이 더럽지 않은데 네. 어떤 분이 모르겠어요. 좀 회사에 치이고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많았던 분. 그날 좀 일진이 안 좋으셨던 거지. 근데 이제 안 서는 거야. 차가 버스가 이제 그냥 가는 거죠. 하차벨을 눌렀는데도. 그래서 이사님. 근데 이 사람이 목소리가 작아. 그러다가 갑자기 기사님. 약간 그거 느낌 나고. 세븐 보면은 케빈 스페이시가 형사님. 형사님. 덱티. 맞아. 그렇게 끌어올리는 거. 너 그때 막 그러니까 이목이 집중되는 정도를 떠나서 다들 공포에 사로잡히는 대단히 히스테리컬한 그런 어떤 외침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님 아무 말도 못 하고 중간에서 열어주잖아요. 아니 바쁘시다 참. 보면 실수하실 수도 있긴 있지만 또 그럴 때는 승객 입장에서 참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급박해. 너무 도시가 급박하니까 버스도 빨리 가야 되고 너무 다이나믹 코리아야. 승객들도 빨리 내려야 되고 기사님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애들도 어렸을 때는 안 되지만 우리 같이 나이가 들면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기사님 내려야 돼요. 기사님. 그러니까 좀만 여유를 챙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거 해결하려면 문화가 바뀌어야 돼서 뜯어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너무 커요 이게 문제가. 저도 소심했을 때는 그렇게 말 못하고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이상 갔었는데 이제 저도 결혼하고 아저씨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저씨가 되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맞아. 아저씨 저 내릴게요. 맞아. 아니 진짜 30이 넘어가면서 정말 이제 진짜 거칠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편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들이. 예의도 중요하고 이목 너무 끌고 싶지 않은 것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어차피 내가 뭐 잘못된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다 내가 오늘 보고 말 사람들인데 뭐 어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쌓여가지고. 근데 뭐 재빈 씨 말씀대로 고치면 좋으나 이런 거를 또 하나하나씩 뜯어 고치기엔 너무 많은 문화들이 우리나라에서 다이나믹하게 천착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독재를 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하나 그냥 탑다운식으로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 또 무서운 말씀을 또 이렇게. 아니요. 저 절대 계엄 옹호자 아닙니다. 근데 다만 계엄을 최근에 강하게 비판하셨었죠.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 그 계엄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마블 코믹스 최근에 썬더볼츠 때문에 제가 그 썬더볼츠 나오는 화를 갖다가 좀 다시 봤어요. 원작 코믹스. 원작 코믹스.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썬더볼츠의 수장이 노만 오스본입니다. 그린 고블린. 근데 그린 고블린이 쉴드의 국장이 돼요. 그런 편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악한 자가 대가리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그쪽 세계관도 난리네요. 그렇죠.
시뻘건 애가 대통령도 하고 아 개판이죠. 날아다니는 고블린이 우리 현실로 치면 CIA 같은 초법적인 기관의 수장이 되고 그렇죠. 또 뭐 그 대머리 흰옷 즐겨 입는 아저씨도 뉴욕 시장 되지 않습니까? 대머리 킹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닮았어 보면. 아유 그 짝이나 여기나 뭐 비슷비슷한데 그분이 이제 노먼 오스본이 이제 저 쉴드 수장이 되면서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어서 결국은 이 사람이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 CG라고 해서 시즈라고 저 번역이 돼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비상계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엔드게임 영화 보면은 뉴 아스가르드라고 있잖아요. 이제 아스가르드 사람들이 지구에서 이주해서 북유럽 쪽이었죠. 네, 근데 그게 이 만화책에서는 미국 오클라호마에 이제 생겨요. 그래, 미국 뭐 땅도 넓은데 이민의 나라 아닙니까? 또 멜팅팟 아닙니까? 근데 역시 이제 트럼프 같은 기조로 이거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오클라호마에 계엄을 때려버립니다. 근데 저도 계엄 옹호 세력은 아닌데요. 네네. 계엄을 모름지기 하고 누군가를 축출하거나 몰아내려면 그 몰아낼 대상보다 파워가 강해야 되지 않나요? 아스가르디언들을 어떻게 뭐 내보낼 수 있나 강제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센트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하셨어요. 제가 또 관통을 해버렸네요. 정리가 딱 제대로 하셨네. 센트리를 데리고 이거 정리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또 그 과정에서 토르가 힘에 붙이고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 다른 히어로들이 이제 집합을 하게 되는데 재밌다. 그러니까 내가 빌려줄까요? 시즈? 아니요. 아니 말만 하세요. 나 갖고 있는 거 다 그때 스타워즈 빌려주지. 근데 뭐 스타워즈도 그랬지. 뭐 안 좋아하시니까. 사실. 아니 저 재밌게 잘 빌려서 읽었잖아요. 이거 몇 년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럼 시즈 빌려줄게요. 아이 뭐 주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내일 바로 갖고 옵니다. 알았어.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마블 원작 코믹스가 뭐 제가 너무 방대한 역사를 가진 세계관이라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로그라인 하나는 기가 막히게 뽑는 것 같아. 재밌는 거 많죠. 진짜 뭐 이렇게 딱 줄거리 한 줄, 딱 뭔가 이렇게 후킹이 있는 한 줄을 너무 잘 뽑는 것 같아서 사실 뭐 시빌워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들어보니까 그 비상계엄 때려버려서 그 아스가르디언들 다 축출하는 내용도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네. 이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부드럽네. 올해가 이제 25년이죠. 2025년. 네. 딱 40년 전에 1985년에 마블이 아니라 DC에서 무한 지구의 위기라고 하는 유명한 또 위대한 멀티버스 소재의 이 만화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이제 40주년이죠. 무한 지구의 위기? 네. 이게 이제 여러 멀티버스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굉장한 어떤 스펙타클 액션 로망이 담긴 이 슈퍼히어로 만화계의 어떤 전설과도 같은 정말 위대한 작품이거든요. 진짜 죄송한데 네네. 하나 겐세이 넣어도 돼요? 말씀하세요. 그 스펙터클 액션 장르라고 하셨나요? 네. 액션이 있나요? 그래픽 노블에? 액션이 없어요? 아니 뭐 스펙터클은 인정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마블이나 DC 그래픽 노블 보면 이렇게 네네. 쫙 이렇게 대성당에 있는 벽화를 그리듯이 다 이렇게 많은 인물들의 어떤 네네. 그런 그림 너무 멋있어요. 네. 근데 액션이라기에는 대사가 너무 많고 대사가 너무 많아요. 한 대 때리는데 너는 그랬던 거지. 나는 너의 뭐 내면을 아니 이런 얘기가 대사가 내가 사실 대사가 적다고 제가? 액션은 드래곤볼 아닙니까? 아니. 이거 뭐 드래곤볼을 왜 자꾸 얘기를 해? 드래곤볼은 정말 움직임만 있는 거고 그게 액션이에요. 지금 찰리 채플린 무시합니까? 지금 성룡 무시해요? 움직임으로 영화는 무빙 픽처예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이건 지구 단위로 부서지고 파괴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펙터클은 있는데 액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상현씨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무한지구의 위기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 40주년 최고의 이게 왜 이걸 추천드리냐면 앞으로 이제 어벤져스 둠스데이와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가 개봉할 텐데 내년이랑 내후년이죠. 네. 요 내용은 사실상 무한지구의 위기를 벤치마킹 거의 지금 오마주 수준으로 갖고 가는. 베꼈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시크릿 워즈라는 원작이 있는데 그 원작의 베낀 거라고 보면 베낀 거죠.
그러니까 베낀 걸 리메이크한 거다. 자,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시뮬라크를 시뮬라크. 아니. 무한지구의 위기라는 작품이 85년에 나오고 네. 그 소재 멀티버스가 이제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여러 캐릭터들이 뭉치는 그런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 그런 컨셉을 2015년에 조나단 힝맨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시크릿 워즈라는 작품으로 이제 재탄생을 시켜서 이 마블 세계관을 정리를 해요 한번. 저 시크릿 워즈는 읽었습니다. 그 시크릿 워즈요? 아니면 예전 시크릿 워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시크릿 워즈가. 그건 몰라요. 84년에 나온 게 있고 15년에 나온 게 있어요. 그건 모르는데. 시크릿 워즈 뭐 내용이 뭐예요? 아니 그거 시크릿 워야 그거는. 아 워랑 또 워즈랑 달라요? 달라요. 시크릿 워는 여러분 시크릿 워는 안 읽으셔도 돼요. 그거는 좀 졸작 중에 졸작이고. 제가 그걸 읽었나 봐요. 2015 그렇게 재미가 없었거든. 그렇지. 그 이후로 저는 그렇지. 그래픽 노블을 네. 사서 읽지 않는 몸이 되어버려. 그래, 시크릿 워는 추천드리기 매우 몹시 어렵고요. 아 시크릿 워랑 시크릿 워즈랑 다른 거구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크릿 워즈. 시크릿 워즈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네. 요 정도만 아니 해주세요. 그냥 계속 할까요? 오케이 좋아. 오늘 그냥 애드리브 사이퍼 질러주세요. 그래. 쇼미더머니예요. 시크릿 워즈라고 하는 84년에 나온 만화책이 있어요. 아 오래됐다. 이 만화책이 왜 나왔냐면 그때 당시 84년도에 너무 DC가 잘 나가는 거야. 배 아파. 네. 슈퍼맨 나오고 배트맨 나오고 막 영화판 나오고 영화 슈퍼맨 나오고 배트맨 그 TV 시리즈 있죠. 인기가 너무 좋은 거야. 이미 실사화로 또 네. 한 건 했어. 근데 마블이 사실 펩시였어요. 코카콜라가. 이 네. 추발 주자였다. 그때만 하더라도.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명한 스파이더맨 정도 있고 아이언맨은 그때 인기도 아니야.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시크릿 워즈 그 84년에 그 책이 이제 아동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시크릿하고 워즈야. 그래서 시크릿 워즈라고 해서 정말 이거 누가 조사했어? 아니 당시에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했다고 애기들 대상으로 어떤 단어가 제일 좋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장난감 파리용 이벤트였어요 만화책에서. 네네네. 그래서 마텔이라는 유명한 장난감 회사죠. 네, 장난감 회사에서 바비도 만든 네. 거기서 시크릿하고 워즈를 합한 이벤트를 마블 보고 만들어라. 그래갖고 요걸로 장난감 좀 팔아 먹자. 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개 억지네요. 근데 당시 몰라 80년대 아동들이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근데 하여간 그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요즘 또 어린 친구들은 요즘은 다르죠. 탕후루랑 네. 또 뭐 그거 뭐죠? 핑크퐁 좋아하잖아요. 그럼 탕후루 핑크퐁을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80년대 아동들은 단순했어요. 지금 아이들은 마라- 파편화돼 있잖아. 지금 마라 핫쇼핑 만들라는 거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었대요. 몰라 나도 거기 그 서문에 나와. 책에 알았어. 보면. 그냥 넘어가. 네, 넘어가는데 근데 그 만화책이 한번 이제 나왔고 네. 그것도 읽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진짜. 시크릿 워즈. 내가 최근에 닥터 둠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파고 있는데 내년에 닥터 또 둠의- 개봉되는 어벤져스 다음 영화의 메인 빌런이니까. 근데 그 인물이 그 빌런이 정말 진짜 지금까지의 영화화 로다주가 맡기 전에 영화화는 정말 쓰레기 같았구나 그쵸.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활약이 커요. 근데 그게 한번 나오고 네. 그 작품은 멀티버스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있다가 이제 2015년에 조나단 힝맨이라는 만화가가 그 컨셉을 차용해서 그거에 멀티버스를 낀 거예요. 닥터둠을 주인공 주요 인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무한지구의 위기의 컨셉을 같이 합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크릿 워즈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2015년 워즈 시크릿 워가 아니라 2015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비교적 근작이네요. 정발이 됐죠. 근데 그게 거기서 이제 처음 나온 개념이 인커전이라고 해서 그거 닥터 그렇죠. 스트레인지 2 영화 샘 바로 레이미 그겁니다. 영화에 나오는 바로 그겁니다. 그 멀티버스들 여러 개가 네. 일렬로 늘어서서 뭐 합쳐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합쳐진 게 아니라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비튼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아버린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오마주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럼 우주적 교통사고네요? 그럼 그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한 세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경기도 버스 같네요. 그렇죠. 갖다 박아버린 그렇죠. 박더라도 나는 대화역까지 가야 된다 하는 킨텍스까지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의지의 우주관인데 그게 이제 삽입되어서 이제 26년, 27년에 걸쳐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알고 싶다면 시크릿 워즈도 좋지만 일단 지금은 무한지구의 위기를 보는 것이 현명하다. DC에 뭔가 좀 많이 이상하지만 뭐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제 곧 이제 요즘에 또 한창 펩시 제로 라임 맛 엄청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새로 나온대. 예를 들어서
뭐 망고도 나왔고 아이, 뭐 새로 스트로베리 펩시 제로가 나오는데 코카콜라 오리지널을 먹어봐라. 이거 약간 좀 뜬금없지 않을까요? 원조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망고 맛은 내가 알기로는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레몬 맛만 남고. 라임 맛. 그래 라임 맛. 예. 예. 라임 맛. 아니, 라임 그러니까 맛이 지금 망고 맛이 망하고 성공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시잖아요. 클래식을 클래식은 한번 읽어봐라. 다르다. 왜냐면은 이게 진짜 최근에도 한번 다시 읽어봤지만 정말 그 어떤 슈퍼히어로 만화의 어떤 결정체 진짜 무한지구의 위기가. 예, 정말 그게 있고 난 뒤에 정말 거대한 어떤 스펙터클이 담긴 이벤트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교혁 씨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럼 교혁 씨 반응을 좀 듣고 싶어서 DC가 마블보다 우수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만화책으로. 영화도 영화도?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크리스토퍼 놀란 다크나이트. 마블 유니버스는 DC보다 후지다. 그건 제가 언제 후지다고 했습니까? 내 만화책은 저는요 펩시 제로도 즐기고 코카콜라 제로도 즐기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즐길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무한으로 즐기면 되잖아요. 솔직히 만화책의 성과는 DC가 더 낫다. 예. 사실 마블 이벤트들 과거 이벤트들 보면은 좀 문제가 있고 이래저래 재미가 없다가 11워 때부터 이제 슬슬 그래서 DC는 옛날 작품들이 많아요. 80년대 90년대 작품들. 그러니까 전성기가 다른 거죠? 예. 근데 아니요. 전성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DC는 최근에 나온 앱솔루트 유니버스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엄청나게 성공하고 있어요. 만화책은. 그러니까 영화만 잘 되면 돼. 근데 영화는 안 되는데 다른 건 다 승리를 하는. 영화는 왜 안 될까요? 뭐 저희가 이 방송을 거의 7년 8년 하면서 네네. 내내 다뤄왔던 주제거든요. DC 영화. DC 영화는 왜 항상 이 모양인가? 그리고 두 번째, DC 붐은 그래서 언제 오는가? 저희가 이렇게 항상 장기 토론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제임스 건의 슈퍼맨을 한번 보고. 네. 7월인가요? 네. 얼마 남지 핵심이니까. 않았거든요. 네. 제임스 건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DC는 정말 영화만 잘하면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마블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좀 명작들이 많이 나와요. 이벤트들이. 코믹스 기준으로. 시빌워도 그렇고 시크릿 워즈 같은 것도 그렇고 물론 이거 가지고 이제 반박을 할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근데 취향은 또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취향이죠. 그럼요. 제 기준에선 전혀 아니긴 하지만 하여간 왜 또 그런 말씀을? 왜냐면 생각보다 정말 성공한 구작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블이 판권을 판 거예요. 잘 안 나가서. 그래서 막 엑스맨 판권은 20세기 폭스 당시에 거기 팔고 또 소니의 스파이더맨 팔고 판타스틱 4도 20세기 폭스 팔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지경이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야기보단 캐릭터 위주다 보니까 좀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그게 좀 달라요. 마블은 캐릭터 플레이에 좀 더 능한 것 같고 DC도 뭐 캐릭터 플레이에 능하긴 하지만 서사적으로 좀 더 완성도가 좀 있다. 장엄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화책을 판매하는 데에는 더 나은 전략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들긴 하는데 이것도 아주 분명하게 이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기준이죠. 근데 맞는 말씀 같기도 해요. 왜냐면 또 마블 영화가 최근에 21세기 들어서 각광을 받게 된 것도 사실 제가 원작 코믹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그간 읽은 조금의 코믹스 지식 그리고 이 전체적인 캐릭터 설정들을 봤을 때 DC는 굉장히 어떤 신화적인 반면에 마블은 현대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고전 문학 같은 느낌, 그리스 신화를 읽는 듯한 느낌을 이제 좀 더 선호했던 옛날 분들은 DC를 좀 더 좋아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아무래도 현대적인 모던한 어떤 방식의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블이 좀 더 득세하게 된 것도 없진 않은 것 같다. 맞습니다. 사실 가오갤 제임스 건 이전의 가오갤 만화책을 좀 읽어봤거든요. 네. 와 진짜 더럽게 재미가 없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서 본 듯한 정의감, 어디서 본 듯한 뭐 활약. 근데 캐릭터들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역시... 진짜 제임스 건이 대단한 거네. 진짜 작가랑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냥 콘텐츠 가치를 완전히 띄워놨어. 완전 그 잡주를 사가지고 진짜 개 떡상을 해버린 잡주를 사가지고 테슬라를 만들어놨네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진짜 역시 영화로 그냥 거의 막판 뒤집기를 한 듯한 타고난 이야기꾼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제발 슈퍼맨
슈퍼맨도 성공해 달라. 아 그러면 그 저희 영화 얘기 넘어가기 전에 네. 말 나온 김에 좀 그런 그 마블 팬들 입장에서 네. 또는 DC 팬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사실 지금 이제 마블의 페이지가 벌써 6페이지인가요? 6번째 이게 페이지인가요? 마지막 페이지 5라던데. 아 이제 6번째 페이지가 판타스틱 시작되는 뭐, 근방에서 그리고 또 DC 영화도 여러 번 리부트를 이제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늦은 또 네. 질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영화만 보신 분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캐릭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죠. 전체적인 서사랑 뭐 꽤나. 예. 원작 코믹스를 내가 좀 시작해보고 싶다. 근데 사실 그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만화 같은 경우에 원피스면 원피스, 드래곤볼이면 드래곤볼 네. 1권부터 뭐 읽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메리칸 코믹스는 약간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또 만약에 진짜 맞아요. 진성 1권부터 읽겠다라고 하면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네네. 정발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이게 또 아주 옛날 작품 뭐 60년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압박이 엄청날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재민님께서 좀 요약을 쏙쏙쏙쏙 해서 핵심만 다는 못 하시더라도 이제 만약에 원작 코믹스 탐닉을 시작하시려고 하신다면 네네. 어떤 등용문으로 좀 딱 시작할 수 있을 그런 작품이 있을까요?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DC에서 뭐 한두 권, 마블에서 한두 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캐릭터마다 달라서 사실 캐릭터별로 읽을 건지 아니면 그냥 마블만. 그러니까 그 거대 이벤트. 그러니까 어벤져스 같은 거대 이벤트로 거대 이벤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실사 영화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쭉 따라오신 분들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아마 다 아이언맨 어떻게 탄생했고 캡틴 아메리카 어떻게 탄생했고 이런 건 다 아실 테니까 네네. 좀 서사적으로 좀 중요한 어떤 이벤트들? 큰 이벤트 마블은 역시 시빌워예요 일단. 나는 진짜 시빌워를 보고 캡틴 아메리카 솔직히 그 그림만 봤을 때 우스꽝스럽잖아요. 많이 우스꽝스럽죠. 네. 저 뭐야 저거 막 날개 달려 있고 막. 근데 시빌워를 보고 저 촌스러움이 이유가 있다. 굉장히 감동했었어요. 그 올드 패션한 느낌이 같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좀 촌스럽고 좀 너무 좀 뭐랄까 순진한 것 같아도 절대 가치를 잃지 않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뭐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주의라는 것 이런 것을 분명하게 지켜내려는 인물의 어떤 활약이 시빌워에서 나와요 정말. 그래서 진짜 시빌워는 감동적입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완벽에 가깝다. 그 작품이 제가 입문한 작품입니다 사실상. 근데 그 아메리칸 코믹스에 타이인이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렇죠, 좀 그렇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시빌워도 타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타인이 정확히 뭐죠? 어쨌든 스파이더맨, 뭐 아이언맨, 블랙팬서 뭐 여러 인물들의 캐릭터들 그 솔로 무비처럼 이제 걔네들만의 만화책들이 있잖아요. 네네. 걔네들이 계속 연재가 되다가 시빌워라는 이벤트가 한번 생깁니다. 영화처럼. 네.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해서 시빌워 때 블랙팬서는 뭐 했냐? 시빌워 때 엑스맨은 뭐 했냐? 스파이더맨은 뭐 했냐? 그거를 이제 다루는 그러니까 각자의 관점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재하는 거는 연재하는 거대로 이제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참 진입장벽이 정말 높아요. 맞아, 그런 것 같긴 해. 그래서 그거 보느라고 이제 좀 이해가 좀 어렵고 너무 방대하고 그런 건 있는데 매력에 빠지시면요 여러분 타인 다 모읍니다. 저 시빌워 막 판타스틱 포 뭐 다 모아서 다 보고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정말. 그러면은 아무래도 마블 코믹스에서는 시빌워를 먼저 한번 시빌워를 일단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크릿 워즈라든가 뭐 시크릿 워즈 아닙니다. 네, 시크릿 워즈 그거랑 인피니티라고 하는 네. 타노스 침공 내용이 있어요. 사실 타노스 침공은 옛날에 이거는 그래도 고전이 있어요. 타노스 침공은 굉장한 히트작이기 때문에 마블에 그것도 아마 80년대 나온 건데 약간 인피니티 건틀렛이라고 해서 인피니티 워 내용을 거의 차용을 한 코믹스 제목이 인피니티 건틀렛인 거죠. 그래서 저 인피니티 워에서 나오는 상황들을 상당 부분 따라가는 그런 어떤 작품인데 그거 나름대로 또 만화책은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온 타노스 따로 또 다시 타노스가 침공하는 내용이 이제 인피니티. 재침인가요? 그러니까 리부트인 거예요? 아니면 재침? 리부트였나?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근데 하여간 그거 하여간 재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또 보니까. 아무래도 악당이다 보니까 또 지고 돌아갔겠네요. 지구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고 돌아갔겠어요 전쟁에서? 지구
지고 패배하고 돌아갔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또 있어요. 손잡는 전개인가요? 더 더 큰 적을 위해서 이번 한 번만 임시 동맹이다. 그러니까 타노스가 저 인피니티 건틀렛 나도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인피니티 잼들을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그러면서 따로 진행이 되는 상황. 참 지구는 지옥 같은 행성 같아요. 근데 이 전제도 시크릿 워즈를 위한 전제예요. 타노스의 침공 역시도. 그래요? 사실 시크릿 워즈를 보는 게 가장 좋죠. 정말 지금 생각하면서도 설레네. 기라성 같은 외계 세력들이 여러 번 재침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탈탈 털리고 패배하고 돌아가는 지옥 같은 행성 지구. 지구란 대체 어떤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DC 코믹스 쪽에서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등용문 작품이 DC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저 무한지구의 위기 그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크라이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피니트 크라이시스 인 잠깐만 뭐였지 영어로 무한지구의 위기 크라이시스 인 인피니트 얼스예요. 네, 영어로. 그래서 크라이시스 시리즈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모든 DC 캐릭터들이 총출동하는 크라이시스 시리즈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도 보면은 이제 그 무한지구의 위기도 있고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작품도 있어요. 복잡하네. 네, 요거는 이제 히어로 사이에서의 어떤 자중질환 비슷한. 근데 그것도 이제 서로 그냥 시빌워처럼 싸우는 건 아니고 이제 누구 한 명이 죽고 범인이 히어로 안에 있고 뭐 이런 뭔가 후더닛 영화 셜록 홈즈처럼. 그렇죠. 후더닛식으로. 근데 그런 와중에 약간 꼬아놨는데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범인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저희가 익히 알만한 그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범인인 건가요? 범인 그렇진 않은데요. 사실 범인이 그렇진 않은데. 김샌다 김새. 이거 자체가 스폰데. 김샌다 김새.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범인이 누구라고 단정 지으면서 몰아가는구나. 용의자가 있잖아요. 용의자가 만을 사냥하는구나. 그 용의자를 쫓으면서 히어로들 간의 어떤 불신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슈퍼히어로들도 어쩔 수 없네요. 좌표 찍고 돌격하고 만을 사냥하는 거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 다 인간인가 봐요. 그렇게 서로 자중질환이 있고 그 자중질환이 엄청나게 커지는 이벤트가 이제 인피니트 크라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아까 나왔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인피니트 크라이시스 on Earth고 무한지구의 위기였고 이번 거는 무한위기야? 아닌데 이름이 뭐였더라? 지금 크라이시스였는데 인피니트 크라이시스? 지금 아메리칸 코믹스 1타 강사 재빈 씨의 입지가 그러니까 크라이시스가 너무 많아. 재빈 씨의 입지가 흔들려요. 인피니트 크라이시스 on Earth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인피니트 크라이시스였나 무슨 크라이시스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파이널 크라이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라이시스가 그리고 여러 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하여간 그 작품이 진짜 끝내준다. 멀티버스를 다룬 이야기로서 정말 최고봉에 위치하는 어썸한 작품이다. 그게 진짜 대단한. 그러네. 오케이. 크라이시스 온 인피니트 얼스예요. 지금 무한지구의 위기는. 그리고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인피니트 크라이시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널 크라이시스가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크라이시스가 있는데 좀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최종의 최종. 최종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진부하게 좀 짓는 편이 좀 있어요. 근데 인피니트 크라이시스가 그 거의 이제 완전히 자중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멀티버스에 있는 다른 캐릭터들이 이제 본 멀티버스를 침공합니다. 그렇게 침공을 하는데 그 침공을 그냥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한 이간질로. 누가 그렇게 이간질을 잘해요? 누가 그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사이 안 좋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걸 얘기를 하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범인이군요. 이거는 유명한 범인이에요. 유명한 범인 이간질 잘하는 밉상 누구일까요? DC 유니버스에서 슈퍼맨은 아닐 것 같고 뭔가 음습한 배트맨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아쿠아맨이 아닐까요? 뭐 이런 또 흥미진진한 또 궁금증이. 아쿠아맨 말씀에서 언급하니까 말씀드린 건데, 아쿠아맨이 이제 아틀란티스의 침공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렇게 침공을 많이 당해 그 동네는. 아틀란티스가 공격하는 거지.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침이 아니고 육침이네요. 그렇죠. 아틀란티스가 육지를 치면 육침이다. 육침. 그런데 그 작품도 정말. 그러니까 내가 진짜 2017년에
코믹스를 본격적으로 접하면서 네. 이 밤에 읽다가 흥분에 겨워서 잠을 못 잤던 적이 많아요. 네. 영화관에서는 17년도가 이제 저스티스 리그 나왔고 라스트 제다이 나왔지 않습니까? 참 그 영화관에서 우울했던 한 해네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만화책으로 내가 힐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역시 잭 스나이더죠. 아니 지금 약간 조롱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스 웨던판이라고 해야 되나? 조스 웨던판이죠. 예. 너무 이제 조롱조롱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DC 좋아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썬더볼트 영화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네네. 또 이렇게 슈퍼히어로 장르를 좋아하시니까 네. 마지막으로 갖고 싶은 초능력 뭐 있으세요? 슈퍼파워? 갖고 싶은 초능력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긴 한데 그랬나? 뭐 저는 뭐 슈퍼맨이죠. 짱 센 거? 네. 힘을 쟁취해야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위험하네요. 위험하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조스 웨던의 저스티스 리그 아니죠. 죄송해요. 그건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제크 스나이더의 그 베데스쇼에서 배트맨의 입장이랑 똑같네요.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그 완벽한 외계인이 단 1%라도 악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잡아 죽여야 된다.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지금 재빈 씨? 그래서 그분의 어머님이 제 어머님과 이름이 같다면 저는 살아남지 않겠나. 마사? 네, 마사. 근데 그냥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요즘 전국이 나라가 초인주의로 빠지는. 아니 초인주의가 아니라 내가 초인이 되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어. 위험한 발언. 위험할 수 있겠지만 뭔가 유능하고 완벽한 누군가가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를 지배하면서 한번 갈아엎고 시원하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옹호하시는 건가요? 대중들이 네. 멍청해졌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재빈 씨 멀리 안 나갑니다. 자, 그동안 즐거웠고요. 다수가 나를 실망시키고 있어요. 계속. 정말 힘듭니다. 아니 뭐 농담이었고요. 선배님들 다 아시죠? 요즘 전국이 워낙 하수상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게 전지구적이란 일이라 전지구적인 일이라 그쵸. 참 어디부터 내가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는 약간 그런 절망감도 최근에 느꼈어요. 금방 극복하긴 했지만 네. 인류란 원래 그냥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인가? 너무 다 이러니까 뭐 그렇죠.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네. 그렇고 아시아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마블 1타 강사 재빈님 모시고 이렇게 재미난 아메리칸 코믹스 이야기 마블과 DC를 넘나들면서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재빈 씨마저 실망하게 만든 영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했던 영화 썬더볼츠 이야기 한번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목 닫고 기다리고 있어라. 무서워. 썬더볼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나쁜 놈들이 또 세상을 구한다 아닙니까? 마블판 수어사이드 스쿼드 썬더볼츠 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마블 영화라면 마블 영화예요. 왜냐면 작년에 데드풀과 울버린 이후로 네. 아니지 캡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지금 다 잊어버렸으니까. 죄송해요. 그러니까 삭제해버렸어요. 너무 졸작은 그러니까 차라리 베데슈처럼 좀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또 베데슈 옹호하네. 근데 이 영화는 이 브레이브 앤 내용 모르겠어. 내 4편 그거는 아메리카. 정말 매력은 없는 매력도 그러니까 그냥 만만하게 만들었어. 와 진짜 놀랍다. 2달밖에 안 됐는데 나 네. 1년 만에 돌아오는 건 줄 알았어. 뇌세포가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라고 이미 둘 다 정해놓은 거다. 죄송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네. 죄송해요. 미국 대장님. 2달 만에 돌아온 마블 영화고 네. 사실 기존의 영화들과 컨셉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네. 이렇게 악인들이 모여서 세상을 구하게 된다. 네. 이런 내용. 물론 이제 사실 영화를 막상 보고 나면 네.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 포스터랑 예고편을 봤을 때도 DC의 수어사이드 스쿼드 등장인물들만큼 나쁜 애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전 좀 하긴 했거든요. 네네. 오히려 저는 조금 같은 회사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네. 비슷한 네. 악인들보다 루저들의 어떤 집합?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어떠셨는지. 물론 이제 이 방송 맨 초입에 네. 이 영화 굉장히 실망했다. 별로다라고 하셨지만 좀 네네. 말씀을 해주시죠. 인상 비평. 정말 그냥 럭키 수어사이드 스쿼드다.
그러면 스쿼드보다 발음도 안 돼. 수어사이드 스쿼드보단 좋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립니다만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천상계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 영화 진짜 재밌죠. 제임스 건의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냥 그 양반은 그냥 모든 캐릭터 그냥 갖다 바쳐도 상관없어. 근데 맞아. 그거 말고 데이비드 에이어의 수어사이드 스쿼드보다 약간 럭키하다. 윌 스미스 나왔던. 그거보다 약간 좋다. 근데 그걸 기대하겠어? 관객들이? 그리고 또 데이비드 에이어의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굉장히 저점에 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작품보다 좋았다 한들 평균 이하거나 가까스로 평균일 것이다라는 네. 주장이신 거죠. 내가 썬더볼츠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영화한테 네. 그냥 그 에이어 영화 그거보다 조금 높은 영화를 기대했겠냐고요. 음. 당연히 이거는 기대 이하고 음. 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또 정말- 살이시네요. 아니 이제 곧 다 드러낼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좋게 보신 분들이 좀 저한테 반감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아니 근데 뭐 생각이 취향은 언제나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 드는데. 재민 씨도 뭐 영화 재미없게 봤다고 해서 네네. 반대로 재밌게 보신 분들 뭐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신랄하게 까고 싶어서 지금 좀 엔진을 좀 예열 중, 데피고 예열 있어요. 중. 네, 데피고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저도 앞에 초입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영화 네.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근데 사실 영화가 저는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막 엄청 진짜 훌륭한 작품 진짜 특출나게 막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이나 네. 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런 작품들만큼 막 잘 만든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준수하고 괜찮고 잘 만든 영화인 건 맞는데 여기에 이제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저는 이렇게 조금 외인 구단 같은 내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좋아했던 거고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좋아했던 거고 뭐 꼭 스포일러 영화가 아니라면 리틀 미스 선샤인이나 저는 이렇게 좀 나사 빠진 네. 콩깍 좀 부서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완벽한 사람들 별로 재미없어. 슈퍼맨 너무 재미없어. 그건 동의해. 그래가지고 그런 취향을 갖고 있어서 영화가 좀 더 재밌게 느껴진 부분도 있었고 다만 뭐 이 작품을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또는 재민 씨처럼 재미없게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 공감하실 만한 객관적인 것은 기존의 마블 영화들과는 어떤 연출적인 측면에서의 결이 조금 다르다. 네네. 그 다르다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르다. 진짜 홍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24 영화들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흥미로웠다. 감독의 색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지금 많이 참고 계시네요. 아니 나 A24 그거 얘기한 놈 한번 얼굴 좀 보고 싶어. 플로렌스 퓨가 얘기했던데. 아 그래요? 플로렌스 퓨가 이제 영화 개봉 전에 인터뷰에서 참 정말 산전수전 다 겪더니만 진짜 별의별 홍보를 다 하네. 야 그분도 참 이제 야가 빠지게 그러지 마세요. 근데 플로렌스 퓨가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이 영화는 A24 같은 영화로 나온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제작 과정이 어땠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냥 진짜 암살자들이 나오는 A24 영화처럼 작업을 한 느낌이었다라고 영화 본편보다는 제작 과정에서의 어떤 코멘트를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마블 스튜디오가 받아서 A24 필링이 나는 예고편으로 막 새로 편집해서 내보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좀 홍보를 그렇게 제작사가 한 것도 있죠. 근데 뭐 어찌든 간에 그 분명한 거 그거 다 전체가 구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그 얘기는 말하는 것은 하여간 좀 굉장히 자유스럽게 제작을 했다. 그렇게 좀 들리네요. 어떤 기존의 마블 영화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딱 공산품 돌아가는 공장처럼 특히 최근에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창작적인 자유가 부여된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대화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그냥 나쁜 놈들 루저들이 모였어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엔드게임 이후로 좀 마블에 대한 어떤 팬심이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조금씩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2019년, 2020년쯤만 하더라도 모든 마블 영화들의 개봉 순서와 페이지 구분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몇 페이지였지? 이 작품 전에 뭐였지? 아까 캡틴 아메리카 4편 삭제한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어서 언제부터 이 캐릭터가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도 나오고 그 호크아이 드라마였나? 뭐 하여튼 거기 블랙 위도우 쿠키 영상이었나? 거기 드 폰테인이라는
발렌티나 뭐 머시기 발렌티나 드 폰테인 네, 네. 그냥 폰테인이라고 하고 싶지만 또 극 중에서 드 폰테인이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또 네. 본인 이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발음을 해주는 게 또 네.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드 폰테인 여사님이 CIA 국장이에요. 근데 이 여자도 사실 이 여자가 제일 악인이죠. 그죠. 사실 우리가 뭐 미국 입장에서 CIA가 좋은 일들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대외적인 CIA의 이미지는 미국 자체의 이익과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들도 한다더라. 뭐 그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딱 그거의 정점이 이 드 폰테인 여사인데 개인적으로 나쁜 짓도 이 CIA 내에서 많이 했지만 지금 어벤져스가 엔드게임 사건 이후로 거의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최근에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도 그 로스 대통령이 우리 캡틴 아메리카한테 어벤져스 재건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 지구인들이 어머 어벤져스가 지금 분해됐대. 우리 이제 외계인 침공 오면 누가 구해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네. 드 폰테인이 물밑 작업을 한 겁니다. 어벤져스가 없을 때 우리가 조금 비슷한 초인들을 만들어 놔야 또 타노스 같은 외계인이 지구 침공했을 때 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예전에 토니 스타크 마인드랑 약간 비슷하죠. 울트론 만들었던 시절이랑. 그래서 드 폰테인 여사가 센트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초인 만드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했었는데 다 실패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책을 잡혀서 지금 탄핵 위기에도 몰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센트리 관련된 모든 이 증거들이 자기한테는 불리한 거야. 그래서 자기의 유능한 암살자들을 그 증거품이 수집되어 있는 창고로 보내서 그걸 다 불태워라. 그리고 그걸 노리고 있는 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나타샤 로마노프의 의자매 우리 플로렌스 퓨가 연기하는 옐레나가 네. 거기 가요. 마침 옐레나는 그 암살자로서 너무 오래 살아와가지고 약간 자신의 지금 과거와 현재 상황에 지금 내적 갈등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번 것만 하고 나 털어낸다. 그래서 드 폰테인도 이번 것만 마무리하면 너 놔줄게. 근데 이제 영화밥 좀 먹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 마지막 임무야. 이것만 끝내면 너 자유야. 이 말을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절대 마지막일 수가 없죠. 왜 옐레나는 몰랐을까? 그래서 옐레나는 이제 그 창고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팔콘의 윈터 솔저라는 마블 드라마에서 악당 아닌 악당으로 나왔던 존 워커. 네. 2대 캡틴 아메리카였죠? US 에이전트. US 에이전트. 그리고 이제 앤트맨과 와스프의 악역이었던 고스트. 좀 상대적으로 오랜만에 출연을 하는 얼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블랙 위도우의 악당이었던 태스크마스터. 네. 그리고 끝이었나요? 이게 다였나? 그렇게 있죠. 이렇게 이제 4명이 있었죠.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모여서 서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옐레나가 처음엔 당황해가지고 야 잠깐만 아서라. 야 너네들 누구한테 사주받고 온 거야? 왜 이 지랄인 건데? 다 들어보니까 나 드 폰테인 여사가 시켜서 너네 죽이라던데? 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암살자들이 드 폰테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증거이기도 했기 때문에 증거품을 모조리 소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얘네까지 다 서로 죽여버리면 서로를 네네. 깔끔한 거 아니겠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된 이 멤버들이 썬더볼츠라는 급조된 팀을 결성해서 여기에 이제 옐레나의 뭐 아빠 아닌 아빠, 레드 가디언 그리고 이제 비교적 MCU 짬이 좀 되는 버키가 와서 한 팀을 이루게 되고 드 폰테인 여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밥이라는 정체불명의 웬 청년이 함께 쫄랑쫄랑 따라다니게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설명을 들으시면서 제비님이 한숨을 푹푹 내쉬시고 이를 꽉 무시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빈 씨가 먼저 좀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제 감독을 복도 앞에다 세워놓고 열중쇼를 시킨 다음에 조인트를 까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감독이 맞고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부조리 더 때리는 거지 내가. 그러면서 김지훈 감독님의 밀정에 그 엄태구 배우님이 싸대기 때리는 정확해. 그걸 하면서 이제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태스크마스터가 조수로 보여? 아니 태스크마스터를 그렇게 죽이면 돼? 난 거기서부터 일단 뭐 선배님들 저희 뭐 방송 항상 스포 방송이었습니다. 정말 태스크마스터 시작하자마자 사망. 그러니까 나 그게 심지어 올가 쿠릴렌코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출연도 했어. 시사회도 왔더라고요. 보니까 딱 한 컷 찍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태스크마스터를 그렇게 아니 근데 사용하고 평소에 좀 버리는 태스크마스터를 좋아하셨나 봐요. 아니 물론 블랙 위도우에서 그렇게 왜냐면 활용해 버리는 건 이 별로 안 좋았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기준으로만 치면 네. 사실 막 그렇게 영향력 있거나 임팩트가 컸던 악역은 아니거든요. 대단히 매력적인 빌런이에요. 아까 물론 이제 블랙 위도우의 어떤 죄책감을 자극하고 아니 블랙 위도우에서 활용된 거는 그건 또 마음에 안 들긴 해. 원작 제가 말하는 원작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활용한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좋다 이거야.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레드룸에서 이제 벗어났지 않습니까? 오케이 블랙 위도우 영화 인정. 네, 인정. 나 갔어. 그럼 이제 제대로 활용했어야 되는데 태스크마스터는 원작을 보면은 말이죠. 굉장한 엘리트 세계잖아요. 여기가 네. 초능력이 막 판치는 세계 아니야. 그렇죠. 거기서 이 인물만 애매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따라쟁이. 그죠. 카피 닌자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카피의 방법으로 먹고 사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작에서는 아이언맨 밑에서 일하기도 하고요. 그린 고블린 밑에서 일하기도 하고요. 근데 잠깐만 고용주가 네. 지금 들은 게 두 사람인데 네네. 아이언맨이랑 그린 고블린이면 네. 아이언맨도 악역인가요 이제 그냥? 그러니까 시빌워 원작을 보면 네. 거기서는 악역이에요. 사실 난 처음에 아이언맨이 그렇게 호감으로 안 봤어요. 로버트 다운 주니어가 바꿔낸 거예요. 네. 매력 있는 인물로. 그렇죠. 근데 그 원작을 보면은 태스크마스터가 어쨌든 능력이 애매하니까 이제 뭐 쉴드 밑에서 이제 이렇게 말단 직원들을 좀 가르쳐요. 훈련 같은 거 시키고. 교관이구나. 네, 그런 교관. 그렇지. 상현 씨랑 별반 차이 없어요. 태스크마스터도. 아유 뭐 군대에서. 군 시절에 저 또 네네. 신교대 조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근데 그 조교를 아이언맨 밑에서 할 때도 있고 그린 고블린 밑에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고민은 하여간 그거예요. 내가 좀 애매한 초능력을 갖고 있고 이거 가지고 자꾸 뭐 여기저기서 용병질 하고 있는데 되게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이 애매한 능력이 이 인물로 하여금 되게 특이한 위치를 선점하게 만들어요. 모두가 막 초능력 막 엄청난 막 매그니토 있고 막 엑스맨 있고 아이언맨 있고 이런 스파이더맨 있고 있는 사회에서 얘만 굉장히 이제 얼마 안 되는 능력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는 굉장히 짠내나는 진짜 말 그대로 루저거든요. 네. 나 그래서 포스터에서 저 태스크마스터가 있는 걸 보고 진짜 제가 코어다, 핵심이다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정말 가장 루저에 맞는. 레드룸 나왔으니까 이제 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체적으로서. 그러다 보면 이게 남자 캐릭터건 여자 캐릭터건 상관없어요. 그 짠내는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얘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썬더볼츠에서 뭔가를 할 거라고 난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를 거신 게 많았구나. 근데 그렇게 죽여버린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그 활용도, 태스크마스터를 그렇게 죽여버리는 활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고스트랑 거기 있던 인물들이 다 피도 눈물도 없다. 다 악인들이다. 그리고 악당들이고. 초반에 이렇게 관객들에게 진짜 누군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충격을 주는 용도. 충격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옐레나랑 같이 얘기를 할 때 참 인생 참 별것 없어. 무상하다. 걔 그렇게 죽여버렸는데 뒤에 참. 그게 또 뒤에 어떤 영화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태스크마스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니 잠깐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누굴 죽이시겠어요 대신에? 나는 내 대안은 그거예요. 분명히 발렌틴 밑에서 일했던 여러 킬러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초반에는 조닉처럼 그냥 여러 엑스트라들 좀 집어넣고 그러면 다 충격이 없지. 그러면 충격이 없지. 아니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의 어떤 나름의 살벌한 빌런적인, 그러니까 이 작품이 참 정말 그냥 태스크마스터를 그냥 홍보용으로만 써먹은 거야. 근데 저는 오히려 재민 씨가 조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왜냐면 알 거 다 아시는 분이 이러시면 곤란하다. 왜냐면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보시면 슬립낫 초반에 딱 누가 죽을지 누군가를 어쨌든 죽임으로써 얘네의 자살 돌격대 임무가 진짜다라는 위기감을 보여주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할리퀸이 하거나 뭐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캐릭터가 딱 포스터에서부터 보이잖아요. 얘가 가겠구나. 이어서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조금 예상하기가 어려웠지만 또 그렇게 캡틴 부메랑 보내고 그런 것처럼 사실 저는 썬더볼트 포스터를 봤을 때 갈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예고편을 보니 그 캐릭터가 분량이 제일 없는 것 같은데 가겠구나. 이걸 못했다고요? 아니 영화밥을 지금 몇 년 먹으신 분이 도대체 캡틴 부메랑이 뭐 얼마나 대단한 캐릭터라고
테스크마스터랑 그 급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전국에 있는 또 캡틴 부메랑 팬분들이 또 들고 일어나세요. 나 찾아와봐. 다 찾아와서 부메랑 들고 얘기해봐. 다 부메랑 들고 찾아간다고요. 결국 캡틴 부메랑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플래시 코믹스를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네. 플래시의 진정한 적은 캡틴 콜드지 캡틴 부메랑이 아니에요. 사실 뭐 전국에 캡틴 부메랑 좋아하는 분들 모여라라고 하면 뭐 2명 모일까요? 그래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어쨌든 테스크마스터의 활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신 측면이 있다. 그게 일단은 좀 너무 컸어요. 너무 커서 좀 이제 오늘 그날 같은 날 저 사고를 당할 뻔한 건데 오늘 버스 나는 안 사고? 죽고 테스크마스터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차라리 정도였어요. 그게 나은데요? 낫긴 나은데 본인이 죽고 테스크마스터가 사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둘 다 살았으면 한다는 거죠. 아. 죽지 말고 좀. 아이, 누군가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차라리 난 고스트를 죽였어야 했다. 오징어 게임이야. 아이 고스트 오랜만에 또 출연했는데 또 이렇게 보내면 테스크마스터는 뭐 여러 번 출연했나? 그거 아니잖아요. 올가 쿠릴렌코 바빴나 보죠. 나 이분이 한국에서 촬영하는 것도 보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입지가 좀 약한가 봐. 왜 이렇게 한국 이 사람이 영화 존중을 못 받는지 출연을 모르겠네. 올가 쿠릴렌코가 했었죠. 예. 네. 하여간 뭐 테스크마스터 때문에 이제 빈정 확 상했다. 일단 그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더 뭐 좀 말씀을 드리자면 팀업 무비라고 하기에는 캐릭터들 개성이 너무 안 뚜렷하다는 게 보여요. 어떤 개성? 그러니까 다들 어느 정도의 티키타카는 내가 기대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냥 얘네들은 그냥 루저, 우울하고 패배했고 뭐 각자의 어떤 그러면서 이제 물론 뭐 제임스 건의 것을 내가 기대한다면 너무 그건 좀 제임스 건의 개인기를 너무 일반화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이라도 좀 해야 했다고 보는데 생각보다 그냥 결국 그 나중에 보이는 그 보이드, 그 공허함, 뭐 이 현대인의 어떤 우울증 요거를 갖다가 갖고 있는 인물들로서 묶여요. 고점으로서 묶이고 개성은 뚜렷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들 간의 어떤 티키타카가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액션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좀 정형화돼 있고 고스트 하나가 좀 그나마 개성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걔도 뭐 총 쏘고 뭐 이런 결국은 쌈박질로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벤져스나 다른 팀업 무비에 비해서 너무 그 차이가 좀 안 보이더라.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동의가 되면서도 네네. 약간은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 일단 개성 측면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비 씨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 있기는 해요. 네. 뭐 능력치 면에서라던가 네. 그러다 보니까 팀업 무비로서 액션 씬에 있어서 뭔가 티키타카가 좀 잘 네. 확연히 드러나진 않는 어벤져스 1편처럼 반면에 저는 캐릭터들 개성은 네. 없는 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 루저들인 거는 사무사 동의하나 네. 레드가디언은 레드가디언대로 왕년에 나 멋졌었지. 나 그런 날 또 꿈꿔. 약간 이런 또 어수룩하면서 순수하면서 대책 없는 또 부분이 있고 네. 옐레나는 그 안에서 가장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듯 하지만 내색을 하기 싫어가지고 약간 조금 저는 옐레나의 대사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이 영화에서. 옐레나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포장이 되고 존 워커는 또 되게 좀 캐릭터가 날서 있고 좀 근데 멍청해 보이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밥은 뭐 제일 특출을 하고 저는 오히려 약간 실망했던 건 고스트가 조금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사가 거의 유일하게 직접 묘사가 안 되잖아요. 하물며 드 폰테인마저도 이제 보이드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과거를 잠깐이나마 보여주는데 고스트는 그냥 말로만 꽤 오랜만에 출연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나 몇 년간 고생했어 얘들아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좀 그랬지만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 비슷하긴 해. 그러니까 그 루저들에 비슷하긴 해. 근데 그냥 내가 그 순간순간에 이입을 너무 잘했나 봐.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감독님께서 넷플릭스의 그 비프 성난 사람들 엘리 웡이랑 스티븐 연 나왔던 굉장히 좋은 재밌게 봤던 저도 그런 드라마를 연출하신 분이잖아요. 그 드라마는 내용도 재밌었지만 인물의 감정을 굉장히 관객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로 인해서 인물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번 영화에서도 비프만큼은 아니었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을 조금 많이 끌어내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만족한 게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인물들 능력치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악당으로 센트리를 보이드를 붙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족밥들을 상대로 족밥인 걸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사실 이 영화를 보면 전 재밌게 보긴 했지만 향수가 딱 느껴진 게 옛날 마블 영화. 그 옛날이 진짜 좋았던 그 페이지 3의 어떤 스펙터클 큰 그 시절이 아니라
페이지 1 때 네. 그 솔로 영화들 규모랑 약간 저는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네. 토르 1편이라던가 네네. 인크레더블 헐크라던가 좀 규모 면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언맨 1편도 굉장히 아기자기한 네. 영화였잖아요. 액션씬 그렇게 많지 않죠. 이 썬더볼츠도 실망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생각했던 것보다 액션이 막 화려하거나 많지 않은 걸 이렇게 해서 실망을 하신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액션이 되게 적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 저예산 안에서 이 조밥 캐릭터들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센트리를 붙임으로써 좀 더 아예 그걸 컨셉화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물론 이제 실망하신 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영리하지 않았나? 한숨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레드가디언이 이제 리무진 끌고 오잖아요. 그 전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하에서의 어떤 상황들, 그 증거품 수집돼 있는 소강로, 거기서 뭐 대화를 나누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갖다 갖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 그 시퀀스가 저는 따분했습니다. 진짜. 네. 난 놀랍게도 소강로 장면이 제일 재밌었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의외긴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예고편을 볼 때도 모든 인물들이 저 소강로 같은 곳에서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저긴 되게 짧게 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지? 했는데 거기를 생각보다 길게 빼더라고. 그 탈출, 그러니까 얘네가 능력이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아이언맨이나 하다못해 캡틴 아메리카여도 하다못해 호크아이여도 그 긴 수직으로 높은 공간을 쉽게 탈출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얘네는 너무 능력이 너무 인간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재밌었어요. 제가 워낙 이런 부황부황한 그런 슈퍼히어로 장르, 또 스타워즈 같은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이런 아기자기한 묘사의 작품들을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그게 제 개인적인 취향에 맞았을 수도 있고. 제가 너무 빈정이 상한 나머지 재미없게 봤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테스크마스터. 난 그 시체를 R.I.P. 다시 그러니까 결국 참 화장까지 해줬어, 고맙게도. 소강로로. 그러니까 참 그때 이제 한번 확 갔는데 뭐 그런 어떤 상황부터 그 티키타카라 하는 것, 그 뭐 이를테면 이제 전력을 끊고 접근하자, 아니야, 그것도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르겠어.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빈정이 상한 상태로 봐서 그 심신미약 상태였구만. 그 감흥이 안 났다, 나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그런 장면에서 이제 참 좀 막 나가는 드립까지 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기바람의 이 얼척 없음에 웃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과거 영화들 같은 거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었고,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에이어 영화가 수어사이드 스쿼드요? 차라리 더 재밌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혼또? 모르겠어. 난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전반부는. 그래서 레드 가디언 나오면서 조금 유쾌해지고. 근데 레드 가디언 그 장면 너무 재밌더라. 그러니까 그게 그 누구나 공감했을 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어릴 때 학교로 이제 부모님이 데리러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는 그런 거지만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이유가 있지.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유 없이 그냥 유난을 떠는 그럴 부모님, 수 있지. 마치 레드 가디언처럼 옐레나 이러면서 나왔다 뭐 이러면은 얼마나 쪽팔려. 심지어 그 옷을 입고 그럴 수 있지. 성도 떼고 레나. 맞아. 그게 너무 거기서 옐레나 표정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장면부터 좀 호감이었고,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버키가 멋있게 나와서 등장을.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사실 최근에 버키가 조금 윈터솔저 영화 이후로 하향 평준화된 느낌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경우에 주역은 아니니까 많이 등장하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멀리서 기관총 쏘는 거 하나 뭐 이렇게 한두 컷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좀 그래도 짧지만 멋있게 나와서, 그리고 뭔가 약간 구도자 포지션, 그러니까 기연 포지션으로 나오잖아요. 스승 포지션으로. 나 너네 겪은 거 다 해봤어 내가. 따라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조금 무협지 같고 멋있었다. 그럴 거면 좀 더 활약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일까? 나는 지금도 만족을 하긴 했지만 분명히 기존의 마블 영화보다 좀 더 스펙터클을 아낀다라는 느낌은 들었거든요. 결국 그게 뭐 예산을 아끼는 거기도 하고 직접적으로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
그냥 더 돈을 쓰기에 괜찮은 스튜디오잖아요. 물론 요즘에 마블 영화들이 조금 흥행 성적이 안 좋았다고는 해도.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돈줄을 끊었다. 아 진짜 그냥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 네, 긴축한다. 야, 니들 이거 돈 많이 쓰지 마. 많이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쟤네들 하는 대로 내버려 둬.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빈 파이기의 체제가 이제 완전한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A24 이런 분위기가 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접근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먹히니까 이렇게라도 해봤다라는 건데, 물론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흥행 수치가 그렇게 지금은 썩 좋아 보이지 않지만 흥행을 하고 대중들의 인정을 정말 받는다면, 만약에 잘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무 이 장르가 의뢰줬던 것에 익숙해져 있었나? 너무 많이 노출돼 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봤을 때 결국 어쨌든 영화, 특히 이런 상업 영화는 움직임으로 그쵸. 인물을 표현하는 상황이 큰데, 생각보다 그 캐릭터들의 개성이 안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잘 그냥 말과 어떤 이 과장된 맞아. 액션들. 그러니까 코미디가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비율을 따지면 액션을 좀 아꼈고, 제 뇌피셜로는 감독님도 좀 그걸 원하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또 전작이 막 그렇게 액션 영화나 이런 스펙터클한 거대 예산의 상업 영화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의뢰 조금 사람이 자기가 편한 통제 가능한 규모라고 해야 될까? 물론 이제 액션은 또 뭐 담당해주시는 많은 다른 스태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정감을 느껴서 줄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제 뇌피셜도 있고, 반면에 저는 어쨌든 좀 코미디는 다 재밌었거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옐레나의 대사가 그러니까 제가 옛날 진짜 이거 욕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화가 감히 타란티노급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타란티노나 매튜본이나 가이리치 같은 어떤 말장난, 컷장난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옐레나가 막 굳이 좀 비유하면 나무 위키 같은 대사를 많이 치거든요. 나 옛날에 무슨 축구팀이었는데 거기서 뭐 했고 누구는 막 똥도 싸가지고 막 울었는데 거기 팀이 지금 이 팀 같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더 쓸데없는 얘기 하고 싶으면 더 뭐 이렇게 하잖아. 난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유머는 사실 취향이라서 저는 맞았는데 어필이 됐구나.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다. 나는 그래서 그 썬더볼츠 팀 이름도 억지스럽지 않고 좋았어. 사실 지금 마블 영화의 전통을 보면 각 슈퍼히어로의 활동명이라든지 팀명을 본인이 지칭하지 않고 누군가 지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도 그 1편에서 로난이 이 하찮은 우주의 수호자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뉴스 기사에서 1편에서 아이언맨. 저 철남은 누구지? 약간 이렇게 나오고, 뭐 캡틴 아메리카야 말할 것도 없죠. 나라가 지어준 이름이니까.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썬더볼츠도 본인들이 우린 썬더볼츠 하면 웃겼을 것 같아. 근데 그냥 그 이상한 포인트로 우리 뭐 얘가 뭐 축구팀이라고 막 얘기하던데 그래서 썬더볼츠가 된 게 좀 되게 좀 자연스럽고 재밌었고 하잘 것 없어서 이 팀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약간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센트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실망을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요. 센트리는 사실 아니 지금 바로 확 패를 뒤집어 버리셨는데. 네. 저는 센트리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 진짜. 네, 센트리는 정말 센트리와 보이드와 밥 셋 다 묘사가. 네, 밥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건 너무 센트리 같다. 그러니까 썬더볼츠는 재미없는데 센트리는 너무 내가 알고 있던 그 인물인 거야, 말을 하는 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 센트리는 뭐 좀 봐줄만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점을 전반부에 확 찍었다가 이제 노란물 들이고 금발 염색한 채로 그 수트를 입고 나왔을 때 최고점이었어요 그때. 맞아요. 나는 진짜 그때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거의 발기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 나는 내가 본 저기 센트리를 보고 발기하는 남자라고요? 내가 본 어떤 실사화 중에서도 제일 너무너무 훌륭해. 정말 눈부셔. 황홀경이었어 진짜 그거. 지릴 것 같아. 네. 와 진짜 저 수트로 헐크랑 싸우는 월드 헐크라는 마블 만화책이 있거든요. 네, 그건 읽어봤습니다 저도. 네. 어떠셨어요 그거? 나쁘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난 그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었어요. 근데 그것도 센트리가 싸우잖아요 헐크랑. 네, 맞아요. 난 그 장면 나오면 진짜 지릴지도 모르겠다. 네, 근데 하여간 그
그걸 기대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만화책 그 센트리라. 그리고 그 밥의 그 생김새가 빌 풀먼이 연기하죠. 그 친구도 보면 참 분명히 미남인데 미남이긴 한데 그 수줍은 성격 자체가 더 드러나는 미남이랄까. 그냥 미남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 그게 금발까지 하고 센트리를 해버리니까 정말 진짜 루이스 풀먼이죠. 빌 풀먼은 아빠죠. 아버님. 아빠도 유명한 배우라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탑건에서 처음 봤는데 정말 그 거기서도 밥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래서 놀리잖아요. 저 무슨 파웰인가 하는 그 맞아. 배우분이 글렌 파웰이 너 뭐 이름 뭐야? 밥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너 코드명 뭐냐고. 밥? 밥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베이비 on board라고 해서 애기 같다고 막 놀리잖아요. 묘하게 또 한국 한정어로는 밥이 약간 조밥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죠. 좀 그런 만만한 이미지가 있는 이름이라서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여성 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만하고 수줍은데 미남이야. 그러다 보니까 맞아. 그리고 약간의 또 나쁜 남자적인 면모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센트리로서 이게 스티븐 연이 센트리를 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캐스팅이 다 됐다가 이제 감독과의 인연도 있으니까 성난 사람들로 있다가 이제 일정 충돌이 돼서 하차를 하고 루이스 풀먼이 이제 옮겨졌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동양 배우분들이 활약하는 건 너무 좋지만 스티븐 연의 센트리는 솔직히 원하지 않는다. 저는 완벽하다 정말. 연기를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면 잘했겠죠. 근데 이미지상으로 보이드랑은 잘 어울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 면이 보였을 것 같아. 그 맞네, 바빌 맞네. 때부터 뭐 그런 느낌이어서 맞아. 스티븐 연은 그냥 마블과의 관계가 지금 나쁘지 않다고 하고 계속 마블과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마블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냥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하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박서준 배우님이 맡을 거라고 기대했던 아마데우스 조를 이제 그분이 맡으셔야 되지 않나. 박서준 배우님은 또 다른 역할로 차출되셨기 때문에 또 타령 총각으로 차출이 됐거든요. 또 피눈물 난다 또.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하여간 어찌되었건 센트리는 나중에 뭐 샹치 좋았다. 시리즈에 나올 수도 있고 스티븐 연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메인으로. 좀 더 메인으로. 양조위급의 어떤 그러니까 조연, 진짜 뛰어난 조연, 악역 뭐 이런 거는 스티븐 연보다는 더 다른 분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아마데우스 조처럼 쭉 계속 나오는 인물로. 저는 좀 딴소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정재 배우님이 미스터 네거티브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제가 미스터 네거티브 피규어가 있거든요. 스파이더맨 악당이죠. 그 게임판 미스터 네거티브가 있는데 진짜 정말 그냥 너무 잘 맞아요. 거기서 또 설정이 동양인이라서 아마 잘 어울리실 것 같고 또 스타워즈에서도 멋진 액션 연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에콜라이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도 했습니다. 틀어주세요. 아니 듣는 거 상관없고 좀 봐요. 이정재 나온 스타워즈를. 이정재 배우가 저 라이트세이버를 휘두르는 그 근사한 모습. 네. 정말 디즈니 플러스에서 봐주시기를. 시즌 2는 비록 취소됐지만. 아니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정재 배우님 이제 시즌 2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 메시지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보통의 슈퍼히어로 장르 영화에서 주인공보다 때때로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영화의 악역이 누구이냐이고 그 악역은 보통 그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센트리가 아니라 보이드라고 할게요. 보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조현병이 있는 슈퍼히어로이자 슈퍼 빌런인 거잖아요. 마치 그 문나이트처럼 그런 측면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인물을 보면 바빌 때부터 어릴 때부터 상황이 안 좋았죠. 가정 학대, 가정 폭력, 아빠의 폭력, 엄마의 방관, 가스라이팅, 뭐 마약 문제, 가난.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실험에까지 참여를 했던. 캡틴 아메리카 1편도 보면 스탠리 투치가 연기했던 어스킨 박사인가요? 어스킨 박사가 이제 스티브 로저스를 슈퍼요청 그 감으로 딱 뽑은 이유가 당신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뽑은 거다. 그 약은 신체뿐만 아니라 내면도 증폭시키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맞으면 더 악해지고 선한 사람이 맞으면 더 선해진다. 그래서 당신을 뽑은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참 비과학적인 얘기. 약간 사짜 같긴 하지만 참 그 캡틴 아메리카에 어울리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 세계관은 천중의 신이 실존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거는 받아들여 주시고. 어쨌든 뭐 그런 물론 이제 이번 영화에서 센트리가 슈퍼 솔저 헬창을 맞은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정했던 인물이 어떻게 보면 니힐리즘 약간 허무주의까지 빠져 있던 인물이 갑자기 강한 힘을 얻으면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전 이런 메시지가 이 주인공들이랑 잘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잘 붙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게. 왜냐면 루저들이었고 사실 옐레나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네. 고민하고 있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 그냥 없는 셈 치고 그 뒤로 던져놓고 웃으면 돼라고 이제 억지로 이제 막 포장을 했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메시지로 풀어낸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 그리고 선호하는 이야기 제가 진짜 좀 오글거리지만 살면서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뭐 그게 단순히 뭐 인생에 대한 낙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은 원래 힘들고 네. 쉴 수 없고 네.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에 꼭 피로 묶인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순간으로 묶인 옆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네. 좋은 거 소소한 아닐까? 어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가 굉장히 좋았고 되게 특이한 게 슈퍼히어로 블록버스터 영화임에도 클라이맥스가 네. 거대 전투가 아니라 맞아요. 내면의 악당의 어떤 내면으로 투쟁? 침투해서 네. 같이 껴안아주는 엔딩이잖아요. 그렇죠. 포옹을 함으로써 얘를 물리치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영화에 실망하신 분들이 아니 클라이맥스에서 주먹질을 해야지 왜 껴안고 지랄들이야 이러실 너무 이해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저는 사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1편을 거기서도 진짜 좋아하는 순간이 내 손을 잡아 장면이거든요. 그런 거에 약간 포옹으로 그런 거를 번안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되게 좋았는데 메시지도 그렇고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재빈 씨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이어의 슈퍼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네. 결국 내용이 보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것도 월러가 만들어 놓은 깽판을 아만다 월러. 아만다 월러가 만들어 놓은 깽판을 드 폰테인 역할이죠, DC에서. 그렇죠.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해결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마지막 투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투쟁 과정에서 마지막 결말을 보면 다 이제 행복한 어떤 순간들을 꿈꿔요. 인챈트리스의 마법 때문에. 이 작품 썬더볼트도 발렌틴의 깽판을 얘네가 해결하러 가다가 결국은 인챈트리스처럼 보이드에 막강한 의해서. 보이드를 갖다가 해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다만 소사이드 스쿼드보다 좋은 것은 소사이드 스쿼드는 굉장히 유치하고 그냥 연출 자체가 너무 어설프고 어색한데 반해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메시지를 너무 잘 전달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그 지점에서. 물론 이제 한계가 크죠. 근데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기대한 것을 맞아요. 충족 못 시키는 스펙터클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스펙터클도 있고 네, 이런 포옹도 있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망하신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실 센트리를 참 보이드를 그런 방향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좀 대단히 좀 기발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메시지를 전달해서 인물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이런 걸 마블한테 해서 기대할까 사람들이. 결국 저는 진짜 궁금한 건 흥행 성적이에요. 그쵸,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완듬세보다는 노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방향을 대중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가 제일 지금 궁금한 상태이고 말은 맞다는 거죠. 좀 옹호 아닌 옹호를 이 작품 좋게 본 사람으로서 해보자면 이 작품만의 힘으로 흥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다 조져놔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어쩔 수 없이 근데 모든 시리즈 영화들의 운명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되길 기대하지만 조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좀 의문인 아리송한 측면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황부황한 능력이 없고 근데 왜 항상 그 악당들이 팀인 영화들은 최종 보스를 완전 강대한 캐릭터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수어사이드 스쿼드,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썬더볼츠 다 주인공 그룹이 절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렇죠. 최종 보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밌고 아까 그 제빈님을 발기시켰던 그 장면 센트리의 이제 센트리 대 썬더볼츠 장면은 롱테이크로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기술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의도가 잘 붙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이잖아. 롱테이크로 쭉 이어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더 썬더볼츠 얘네가
아 고생한다 고생해. 조법들로 그냥 진짜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낙인을 거구나. 찍는 이런 게 너무 잘 보여서 좋았고 그리고 바깥에서 1층에서 막 그 경비요원들이랑 싸우잖아요. 네. 그리고 센트럴이랑 또 한판 싸우고 대판 깨진 다음에 나가잖아요. 근데 밖에 뉴욕 시민들이 그냥 다 지나다니잖아. 너무 그 꼴이 웃긴 거야. 얘네는 막 레드 가디언 막 그건 그렇다. 웃긴 옷 입고 막 으아 이러고 있는데 다들 뭐야? 이러면서 지나가고 해서 고담시 못지않게 뉴욕 시민들도 강심장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서 좀 웃음 포인트로 재밌었던 것 같다. 근데 진짜 이거는 좀 억가긴 한데 네, 억가 한번 해보자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마블 유니버스가 다루는 이 세계가 네. 참 기괴하다고 느끼는 게 맞아. 저도 일간 부분 동의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침공을 했단 말이죠. 그걸 교통사고처럼 생각하잖아. 네. 그리고 외계인이 한 번 더 침공했어요. 그래서 인구가 반이 죽었어. 예, 그러고 나서 반이 다시 돌아왔어. 예.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수준으로 공허함, 맞아. 뭐 소소한 행복에 대한 갈증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긴 해요, 사실. 이 정도 세계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대항해 시대가 와서 우주를 나가자 맞아. 하는 그러니까 나갔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우주에 대한 어떤 로망과 그 어떤 모든 욕망을 다 그리고 투여할 아마 거라고 봐요. 탈조선처럼 탈지구 네, 욕망이 탈지구 욕망이 엄청나면서 진짜 거의 이잣 같은 행성 뜬다. 네. 우주에 내 모든 욕망을 투영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 사실 이 영화가 전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공허함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블 유니버스는 그런 차원에서는 확실히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다. 맞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여러 작품들을 전방위적으로 엮어야되는 세계관이다 보니까 들쭉날쭉한 부분도 있고 세계관 설정이나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사실 지금 뉴욕시가 깨판 났는데 그죠. 피터 파커는 뭐 하고 있으며 우리 데어데블은 뭐 하고 있으며 뉴욕 시장인 킹핀은 뭐 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실 센트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닌가. 그쵸. 그 사람 맨하튼 사는 사람 아니에요? 네. 바로 옆 동네에서 지금 사고가 그 나고 양반 있으면 지금 샤를즈 테론이랑 이 세계 탐험 중이라서 안 되는 건가? 근데 참 이 문제가 있네, 마블 그것도. 시리즈는 항상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때 걔 왜 안 왔어? 이러면 걔 지금 바빴어. 걔 솔로 영화로 확인해봐. 다 동식이었어. 이렇게 퉁쳐야 돼요. 진짜 억지스럽기 짝이 없지만 이해해줘야 되지 않나. 맞아요. 뭐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면 좋겠지만 제작진들이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뭐 그래 메시지의 성립 그 완성도는 확실히 있다. 그것이 아무리 뭐 이런저런 억가를 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못 살렸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비주얼적으로 맞아요. 잘 살린 그 환상행 시퀀스들이 있었다. 그거는 제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부분들은 좋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쿠키 영상과 이 결말 썬더볼츠가 사실상의 뉴 어벤져스로 성립이 되면 등극하면서 끝나는 결말이잖아요. 어떠셨나요? 그거 하나는 원작이더라고요. 원작과 똑같이 진짜?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린 고블린의 썬더볼츠가 되는 거니까 진짜 절망적이다. 악당들이, 절망적이야. 그래서 다크 레인이라고 해요. 어두운 시대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뉴 어벤져스로 만들었는데 뭐 이게 지금 글쎄. 구심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물론 이제 앤소니 메키의 캡틴 아메리카가 있긴 하지만 네네. 팀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척추가 없잖아. 어쨌든 깃발 꽂고 누군가는 기다려야 캡틴 아메리카도 들어오고 샹치도 들어오고 이터널스도 들어오고 하는 건데 지금 뭐 깃발 꽂아놓은 그러니까 찜해놓은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아마 일단 얘네를 급하게 조금 만들어둔 거 아닌가. 사실 이럴 때 캡틴 마블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또 어디서 뭐해? 그러니까 난 더 마블스가 진짜 이거는 부재 중이야. 이거는 영화 망한 것도 망한 건데 거의 라스트 제다이 수준으로 좀 세계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맞아. 이 인물 이때 캡틴 마블이 딱 장악을 해야 돼. 왜 그걸 안 하지? 이런 거는 캡틴인데 해줘야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 아니었나 디즈니가? 맞아요. 백설공주 망하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다들 서로 손을 놨는지 하여간 지금 원래라면 캡틴 마블이랑 블랙팬서랑 그렇죠. 닥터 스트레인지 네. 이렇게 3천왕으로 지금 낀다면 이제 캡틴 아메리카까지 해서 4천왕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맞아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졸지에 지금 썬더볼츠가 뉴 어벤져스 됐다 아닙니까? 무주공산 하나 족밥들이 챙겨버렸다는데 아니야 근데 그거야. 나 이건 내가 네 자리 찜해놓게 약간 이런 개념이야. 내가 일단 찜해놓을 테니까. 근데 지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어벤져스라고 해놓겠다 이런 거 보면 지들 거라고 막 확신하고 있는 느낌인데 근데 참- 역대급으로 긴 쿠키 영상이긴 하더라. 뭐
재미있었어요. 네, 저도 뭐 재밌었고. 저는 판타스틱 4 언급이 오히려 조금 억지 같았고 그냥 그 앞에는 재밌었어요. 그냥 후일담 정도로. 그거는 진짜 뭔가 난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 좀 봐줘요. 맞아요. 예, 우리 잘할게요. 다음 편에서도 더 잘할게요. 옛날에 그런 거 예. 진짜 잘했던 때가 마블이 그 그치.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이언맨 2였나? 토르 망치 멀리서 한번 싹 보여주고 끝난다거나 뭐 그런 거였는데 요즘엔 그냥 아휴 대충 만들었습니다. 빨리 보세요. 이렇게 가니까 아니 난 판타스틱 4에서 나는 그냥 판타스틱 4 나올 때 그냥 그런 느낌까지 들을 테니까 그냥 애걸하는 느낌이었어요. 애걸. 네, 그냥 다음 편이 나옵니다가 아니라 우리 잊지 말아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저희 올해 하나 더 있어요. 또 오셔야 돼요. 약간 이런 진짜 그거 보면서는 캘린더 캘박해 주세요. 잊지 말아요. 슈퍼맨도 보고 이것도 봐야 돼요. 약간 이런 정말 좀 옛날만 해도 진짜 쿠키에서 배짱이 있었거든. 맞아. 네. 담대했어. 야, 더 끝내주는 거 있어. 막 콜렉터가 나와서 미안하고 이건 모았고 이제 2개 남았다. 뭐 이렇게 하거나 또 타노스가 직접 나와서 내가 직접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니 이참에 그 최고의 쿠키 영상 한번 골라보죠. 최고의 쿠키. 마블 쿠키 중 최고 가장 이제 소위 정말 흥분하게 만드는. 너무 어려운데. 근데 저는 좀 옛날인 것 같아요. 어떤? 쿠키라고 할 수 있나 그걸? 인크레더블 헐크. 쿠키죠? 토니 스타크 나온 거. 쿠키요? 저는 그거는 확실히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 진짜 이제 페이지 1은요 그런 게 있었어요. 페이지 2랑 3는 이제 어벤져스 봤으니까 어떻게 될지 대충 아는데 페이지 1은 진짜 그때는 뭔가 엄청난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있었어가지고 맞아. 저는 인크레더블 헐크? 뭐 재빈님은? 저는 역시 매력적인 쿠키라 하면은 그 토르 라그나로크 쿠키가 아니었나. 이제 타노스의 함선과 마주하게 되는. 그거 보고.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쐐기골이었지. 자, 이제 바로 무한 전쟁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는. 그거에서 묵직하더라고. 그러니까 토르 라그나로크 본편은 진짜 막 장난스럽고 맞아요. 재밌잖아요. 웃기고 막 너무 가볍잖아요. 농담이지. 근데 이제 턱하니 막는 뭔가가 있는 맞아. 거야. 그래서 그때 좀 묵직했던 것 같아. 근데 진짜 기묘하다. 페이지 1, 2, 3 때 얘기하니까 또 흥분이 되네. 그렇다니까. 그때는 참 화양 연화다. 화양 연화야. 진짜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다. 그립다. 따스웠다. 봄아. 지금은 뭐 쿠키를 수습을 못 하잖아. 지금 애걸탄 발사. 그 뭐야 에로스 타노스 동생 이거 완전 지워질 거다더만. 그러니까 뭐 안젤리나 졸리 어디쯤 가고 계신가요 지금? 계속 우주 여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터널스는 다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챙겨줘요. 영화 안 됐어도 이미 나온 건 수습을 하고 끝내. 그거 해낼 수 있을까 지금 제작진이? 그니까 쉽진 않겠죠. 모르겠어.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옛날 생각하다 보니까 잔뜩 흥분을 해버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화 썬더볼츠에 대한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조금 비교적 실망하신 재민 씨가 먼저 해주신다면. 저 B-고요. 그래도 괜찮은 점수네요. 원래 한 C마 D 줄라다가 이제 센트리에서 확 그냥 근데 이것도 원작충으로서의 판단이고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객관적인 어떤 리뷰를 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작을 안 읽었다면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그럼 D 안 됐을까요? 진짜? 훨씬 떨어지는구나. 너무 재미없어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OTT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드라마 같은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노선에서 일단 동의가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때 뭐 그런 작품이 있었지 하면서 다시 보면 좀 재평가하게 되는 그런 어쨌든 간에 작품성은 있으니까 완성도는 분명히 있으니까 뭐 하여간 뭐 B-고요. 왕년을 생각하게 만드는 럭키 수어사이드 스쿼드라고 하겠습니다. 왕년을 생각하게 만드는 럭키 수어사이드 스쿼드. 네. 알겠습니다. B- 주셨고 저는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신과 상대의 부서진 내면으로 뚜벅뚜벅 걸어들어가 마주하고 껴안아주기 이렇게 귀엽게 남기고요. 되게 좋아하네 이거. 저한테는 약간 힐링 영화였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B+에 가까운 A-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훌륭한 작품은 아닌데 저한테는 좀 좋은 작품이었다. 그냥 팀원만 나오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몇 점 줬어요? 더요? 아니면
그 에이어 컷. 에이어 컷이요? 네. 굳이 지금 준다면 D 플러스 정도가 아닐까요? 팀원만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모인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저한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뭐라고 하시든지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아니야, 이제 예전에 마블 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맞아. 간 보시다가 네, 디즈니 뭐 플러스에 올라오면 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그래도 한 번쯤 보시고 판단하는 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당탕탕이긴 하나 뭐 극장에서 뭐 티켓값이 아깝진 않았어요. 맞아요. 적어도.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재빈님 모시고 즐겁게 방송을 해봤는데 7월에 또 판타스틱 4도 돌아오고 또 슈퍼맨도 돌아온다 아닙니까? 두 개의 애걸탄이 발사된다 아닙니까? 진짜 나는 정말 진짜 둘 다 너무 클래식이라. 그래서 근본 대 근본. 네. 거기다가 감독이 또 제임스 건이야. 사실 슈퍼맨이 진짜 관건인 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사실 DC 새로운 어떤 시대에 포문을 여는 작품이라서 그게 만약에 잘 안 되면 뒤로 이제 쫙 계획이 망가지는 거라 저희가 또 재민 씨를 7월에 많이 바쁘게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단 판타스틱 4부터 먼저 하나요? 슈퍼맨부터 하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뭐 개봉일은 정확히 아직 모르겠는데 뭐 나오는 대로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재민 씨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영화학교론 조별과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트로폴리스에서 뵙겠습니다.